안녕하세요.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시장 숙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제가 지난달 연말 휴가를 좀 일찍 다녀왔고요. 다녀오고 금요일 날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금요일 복귀를 하고 숙제를 오늘 지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시간이고요. 주말 좀 이것저것 정리 좀 하고 숙제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라는 표현이 옳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을 그냥 보내기는 참 그랬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도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죠. 있었고 또 지난 금요일 1월 3일 숙제를 하는 이날 증시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제거되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으나 다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흘러간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일단은 그렇게 흘러가서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숙제 영상을 그냥 딱 7번 아이언 패턴 종목 이렇게 지금 18개 중에서 14개가 피봇 2차 저항선 위에 올라갔고 그 중에서 아톤이랑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7번 아이언 패턴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7번 아이언 패턴 두 종목에 대해서만 리뷰를 하는 짧은 영상과 그리고 그 외에 그래도 그날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그 다음에 지수 차트는 그래도 꾸준히 한번 보고 가자 라고 생각하는 그 지수 차트 보는 거를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제가 뭐 대단한 유튜버라고 또 뭐 그런 걸 나누어서 또 올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 포맷대로 계속 갈 건데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1부, 2부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앞부분은 이 7번 아이언 패턴 종목의 기준을 포커스를 맞춘 진행을 먼저 할 겁니다. 먼저 하고 요 두 종목에 대한 리뷰, 그러니까 7번 아이언 패턴 종목에 대한 리뷰가 다 끝나고 나면 뒷부분에는 당일 지수 차트 그리고 당일 등락률 상위, 등락률 하위, 상승률 상위, 그 다음에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차트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그렇게 숙제를 할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하는 숙제야 순서 상관없는데 그래도 같이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생각해서 조금은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만 나는 뭐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부분만 같이 봐주시면 되고 7번 아이언 패턴은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뒷부분 그래도 조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앞부분 건너뛰시고 뒷부분 뭐 봐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취사 선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차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톤입니다. 아톤은 이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11월 19일 날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상한가 때 이슈는 일봉입니다. 이때 상한가 때 뉴스는 캡처 한번 떠볼까요? 캡처를 떠야 캡처를 그렇지. 요때 뉴스 넣어 그렇지. 캡처를 해야 그래도 요날 상한가 갔을 때는 뉴스를 보면 CDBC라는 키워드로 올라갔습니다. CDBC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디지털 금융 뭐 그런 디지털 암호화폐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로 올랐는데 그 뒤로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 상한가 자리를 못 넘기고 터치하고 뭔가 여기 좀 느낌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탈을 또 크게를 하지 않고 즉 이날 이 몸통 안에서만 놀다가 올라가긴 했는데 또 쭉 빠지고 빠졌는데 이 몸통 중심으로 또 놓고 보면 또 크게 안 빠지고 그러다가 목요일 이렇게 또 올라섰는데 오늘 아침부터 금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때문에 올라갔느냐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뉴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같이 좀 그렇지 캡처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캡처 했는데 잠시만요. 캡처했고요.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심입니다.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갔는데 그거 관련해서 여기도 보시면 아톤과 한국 첨단 소재가 양자 컴퓨터 CES는 그 국제 디지털 기기 뭐 박람회 같은 그런 거죠. 네. 연초에 해가 바뀌고 연초에 보통 여기서 주목받는 게 뭐 애플 신제품, 뭐 삼성 갤럭시 신제품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행사들인데 양자 컴퓨터 쪽에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뉴스들이나 이렇게 쭉 보시면 미국 주식 우리나라 말고요. 우리나라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주식들이 뭐 좀 단단한 게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윈 요거는 400억짜리 넘어갈게요. 아톤이 1800억 그나마 시총 좀 만들어 놓고 올린 듯한 느낌이 살짝 들고요. 한국 첨단 소재는 이 앞부분에서 계속 지금 시총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얘네는 거래량이 별로죠. 이게 얘네들은 한국 첨단 소재 숙지하면서도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술 이전 건으로 계속 상한가를 만들어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그런데 아직 시총이 700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시총이 700억.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시총이 300억까지 쭉 올라든 종목이고 대체적으로 양자 암호 관련해서 양자 컴퓨팅이 아니고요. 양자 암호입니다. 아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 얘가 미국에 양자 컴퓨팅 하면 뭐 구글에서 관련된 칩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이온 Q라고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한 한번 살펴볼까요? 요게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가장 익숙한 종목일 겁니다. 아이온 Q. 지금 현재 47.77 요게 종가일 거고요. 고가가 50.84까지 간 적이 있고 2024년 기준 저가가 약 한 7달러, 한 6, 7달러 정도까지, 6달러? 네, 정도까지 갔었으니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6에서 6, 뭐, 예, 10배는 좀 안 됩니다만, 어쨌든.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1000%죠. 1000% 이상 올랐던 종목이고, 최근 오거스트, 여름, 8월 지나고부터, 가을에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서 올라온 종목이죠. 미국에서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주나 봅니다. CES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면, 미국 CES의 양자 컴퓨팅 신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는 7일이면 모레
화요일이게 되겠네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에 양자 컴퓨팅 섹션이 새로 신설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쭉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통신 부품 제조사인 한국첨단소재 이렇게 올랐고요. 그다음 아톤, 우리넷, 솔리드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도 일제히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한번 한국 첨단 소재 관련해서 숙제 영상에서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야기들을 뭐 살짝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얘네들은 여기서 이제 핵심 되는 멘트는 아직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기술력과 컨셉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룰 것이다. 즉, 이 박람회에서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스가 만들어지고 각 회사별로 소개가 될 텐데,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모델에 대한 실제 제품 발표 등등이 있겠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최첨단 뭐 TV, 가전 이런 것들 2025년 혹은 26년에 고객께 선보여질 실제 제품에 대한 홍보 것들이 맞춰져 있다라면 양자 컴퓨터는 아직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술력과 컨셉에 대한 소개가 일단은 주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아직은 붐을 만들어가고 있는 약간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토는 그러면 무슨 패턴이냐, 타이틀에서는 제가 상한선 패턴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냥 검색 쭉 되면서 쭉 이게 왜 줄어들었니? 거래대금이 좀 더. 거래대금은 두 번째 캔들에서부터 검색이 되었고요. 줄어 조정이 없죠. 거래량의 조정이 없이 쭉 올라갔다가 거래량 조정 한번 딱 맞습니다. 조정 맞는 캔들이 여기죠. 그래서 조정 받은 이후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게 되는 이 구간을 놓고서 저는 여기를 상한선 패턴 자리로 숙제를 보게 되었고요. 상한선 패턴으로 고가가 상한가 7,990원 상한가를 터치를 합니다. 실제로 상한가 터치하고 많이 빠졌죠. 요게 보시면 종가 2.37 고가 3.69면 한 1.5% 정도 1.3% 정도 이렇게 쭉 빠졌다가 더 빠지죠. 그래서 상한가 이탈 이후 이탈이 좀 심하게 빠졌으나 앞에 상한선 패턴으로 돌파했던 그 돌파 기준 가격 위에서 잔잔하게 요거 질질 패턴이든 뭐든 한번 대기 타볼 만하다. 어디서? 여기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박스가 요렇게니까. 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눈에 띄게 조정을 받고 있죠. 눈에 띄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돌파를 하면 거래 대금 터지면서 그러면 몸통 기준으로는 또다시 여기가 재차 어디까지? 어차피 상한가까지 약 한 3, 4% 정도 되는 상승률이지만 한번 3%? 한 2, 3% 정도 되겠네요. 이지만 한번 뭐 아쉬운 마음에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시면 가능은 하다. 여기 무슨 패턴일까요? 대신 데드 크로스 패턴 또는 질질 패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오늘 숙제는 첫 번째 타점인 여기 상한선 패턴으로 여기를 봤습니다. 아톤이었고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미국 이건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는지 잘 보지는 않았는데요. 봅시다. 엔비디아 큰 거 온다. 뭐 그런 거 1월 3일 오전에 엔비디아가 좋았다. 그래서 엔비디아 훈풍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여기 좀 있어요. 사실 숙제 종목은 양자 컴퓨팅의 아톤과 반도체 하이닉스지만 살펴보실 종목, 인상 깊었던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종목들도 있었고요. 에직랜드는 반도체겠죠.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워낙에 주저앉았던 에코프로 관련된 뭐 2차 전지 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기는 하고, 그 다음에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 같이 지금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종목들도 있기도 하고요. 네, 요 시젠이나 요건 지금 영역 아래에서 움직인 종목들이죠. 그래서 크게 테마가 금요일날 움직인 건 양자, 네, 컴과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뭐 백신 이렇게 부를까요? 네, 독감 관련해서 백신 또는 뭐 검사 이 정도. 네, 그 외 그냥 나머지는 뭐 반등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따가 하나씩 볼 건데, 일단은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 검색 첫봉에서 되었고요. 음봉으로 조정받고 내려갑니다. 갭 출발을 했죠. 1.93 갭 출발. 되게 크게 갭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맴돌다가 시초가를 다시 탈환해서 올라가는 거래량 보이죠? 시초가를 탈환해서 올라가기 전 거래량의 조정, 눈에 띄는 조정 확실하게 보이고, 네, 보이고 다시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될 때 무슨 패턴이냐? 패턴이 보여야겠죠. 5위평 S 패턴, 상한선 패턴 같은 5위평 S 패턴으로 올라가는 것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형주 17만원, 18만원짜리인데, 이거 대형주라고, 뭐, 시가총액은 되게 크지만, 네.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대형주는 아닌데, 근데, 이 보시면 금액들이 조금씩 좀 들어왔어요. 제법. 그래서 한번, 네. 5위평 S 패턴으로 한번 따라가 볼 법 했다. 한 2, 3% 최대 뭐 한 3, 4%까지도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7번 아이언 패턴으로 매매가 가능했을 것 같아서 5위평 S 패턴으로 숙제 종목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다시 20만 원대를 향해서 반등해서 올라가 줄지, 그건 항상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다음 주 아까 야후 엔비디아 여기 있네.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겠네. 엔비디아는 좀 올랐고요. 엔비디아 올랐네. 초록색 4%. 여기 엔비디아 있고, 그다음에 ASML. 네, 요거 이제 장비 쪽 업체죠. 그다음에 ARM 10% 올랐나요? 네, ARM이 10%나 올랐고, 네, 이거 인텔인가요? 인텔 INTC가 인텔이죠. 인텔 컴퓨터. 뭐 삼성 뭐 그런 거고. 큐컴이 퀄컴인가요? 네, 맞나요? 퀄컴 반도체. 얘네들은 뭐 내려오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라. 네, 엔비디아 정도. 그다음 TSMC인가? 맞네요. 타이완 세미컨덕터네. 네, 요것도 지금 고가 갱신을 위해서 지금 터치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일단 막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애쓰는 중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랑 지금 비슷한 모양으로 TSMC랑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뭐 다음 주에도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 줄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숙제 종목 두 종목은 봤고, 나머지 종목들, 검색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날 목요일 상한가를 갔어요. 점상 갔네. 목요일. 네. 점상 간 이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자회사 편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여기 공시가 있을까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이분들이 네 이분에게 넘겼다. 주식을 넘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이게 제3자 투자로 레인보우 로틱스가 삼성전자가 뭐 대주주 하든 뭐가요. 그래서 뭐 막 또 한번 그랬었는데 했는데 요 잘 보시면 오씨 분들이 이게 양도인 분들 중에 오씨 분들이 이렇게 잘 넘긴 것 같아요. 회사 주가는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2023년도에 그 콜옵션을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뭐 제가 정확하게 뭐 그까지 찾아볼 건 아닌데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콜을 이번에 풀었는 것 같습니다. 불러서 마지막 날 그래서 오준호 이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창업자죠. 카이스트 교수. 그리고 여기 오씨들이 좀 많아요. 네. 오수정,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오씨도 있어요. 일부러 영어로 썼는지 아니면 국적 자체를 외국으로 가져간 오수형. 오수형이라는 분, 요 다 가족이겠죠? 네. 아들이나 딸. 그렇게 해서 최대 주주 및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들 및 등등 해서 뭐 아니면은 여기 이제 뭐 하여튼 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67,000원입니다. 67,000원, 67,000원이면 아마 요때 한 3분의 1 가격 정도 콜 옵션으로 해서 이렇게 넘긴 것 같고, 그렇게 하고, 2025년 첫 번째 거래일 날 바로 점상 찍어서 20만원 넘겨버리고, 어제, 이렇게 올랐는데, 이건 숙제 종목으로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터지면, 상한가 이후에 요렇게, 갭을 띄우고 갭 띄운 음봉이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발생한 가격 부근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약간 U자형 요게 한 1시간 정도 뭐 30분 내외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요. 한 1시간 이상 걸리는 것도 시간을 너무 뭐 이렇게 수치화해서 하기는 좀 그런데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약간 데드크로스 패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정도로 해서 시초가를 탈환할 때 이렇게 올라가 주면 어느 정도 돌파로 가능한 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게 캔들 자체 6%짜리예요, 이게. 6%짜리 음봉이에요. 그래서 6%짜리를 이렇게 다시 올려줬는데 거기서 다시 한 번에 들어가기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차 올라가고 조정받고 재차 여기를 재돌파를 하는 곳을 질질이 패턴이나 기타 등등의 패턴으로 기다려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재돌파가 없었죠. 페이크 한번 떴죠. 페이크 한번 뜨고 터치 이렇게 나와서 이 종목은 여기를 기점으로 내일부터 해서 다시 1박 2일 질질 패턴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 주는지를 거래대금 터지면서 한 번 더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시초가 탈환하는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에 들어가셨던 분들 익절하는 이후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크게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가다가 시초가 탈환할 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조금 치솟을 때 들어가는 데드크로스 패턴 정도로 볼 법은 한데 제가 숙제로 놓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대주주 기사를 재료로 하여 상승을 했고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로봇 관련 주들이 조금씩 움직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에이직 랜드는 이건 반도체죠. 그래서 로봇 관련되어져서 얘는 이렇게 올랐는데 저기다가 인포스탁 다른 종목들 보면 SP 시스템 이거 좀 비슷하게 올라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시총 SP 시스템은 얘는 뭐 시총 700억짜리고 거래대금도 많지는 않고요. 레인보우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모양이 잘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상한가, 삼성전자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날 상한가를 갖고 오전에 갭으로 6%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다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도 했을 것 같으나 하락률 높은 것들부터 삼현 얘 최근 로봇 얘또 얘는 갭 하락이네요. 그죠? 뉴로메카 갭 하락 아진에스텍 SPG 에브리봇 로보스타 얘네들은 다 빠지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로봇들은 LG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은 네, 다 그냥 가라 이제 너희들은 뭐 큰 의미 없다. 자, 이런 느낌으로 다 갭 하락이네요, 얘네들은. 그죠? 네. 클로버 다 갭 하락이에요. 제우스 네, 다 갭 하락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승한 것들 두산 얘는 전혀 좀 다른 차트의 모습이라서 패스 하고 두산은 근데 9%까지 상승을 했네요. 시총 중에 베노티 뭐 이것도 네. 또 뭐 거래량이 없어요. 사이맥스 네. 휴림 네트워크스 200억 패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SBB 갭 하락으로 올렸죠. 대도. 네. 그래서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갭 하락이 아니에요. 갭 상승하고 뺀 거죠. 상승하고 뺀 거고 나머지는 갭 하락해서 또 빠졌다가 못 올라가고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 로봇에 대한 클로봇이나 두산 로보틱스 보시다시피 로봇이 다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혼자 네, 일단은 삼성전자 이슈로 오른 것 같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네, 재돌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직 랜드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 주긴 했으나 검색된 이후에 네, 재돌파가 없었던 부분 확인이 되죠. 수젠텍이랑 시젠은 네, 요거는 뭐 지금 A형 독감 엄청 유행하고 있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이지만 뭐 네, 워낙에 이제 그냥 A형 독감이든 B형 독감이든 코로나19든 뭐든 그냥 뭐 달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시젠이든 수젠텍이든 뭐 딱히 네,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재돌파가 없었습니다. 아쉽게. 네, SK 하이닉스 요 이후에 네, 재돌파가 없었던 것처럼 네, 재돌파 없었고요. 에코프로모티도 재돌파 없었고요. 얘네들은 워낙에 밑에 있으니까 알테오젠도 한참 내려왔다가 조금 이제 반등 살짝 주는 느낌. 우리넷 얘도 양자인가요? 네. 우리넷 얘도 양자죠. 네. 네. 얘는 장 초반에 고가 형성하고 재돌파를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수 페타시스도 얘도 뭐 네. 그냥 검색만 되고요. 피봇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몸통으로 넘기질 못한 종목. 랩지노믹스도 아까 있었네. 그죠? 얘도 네. 뭐 그 독감인 것 같고 삼성전자 네. 뭐 아까 엔비디아 봤으니까요. 같이 좀 올라갔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그다음에 하이젠 RNM 이건 뭐 하는 거지? LG전자 로봇 관련인데요. 네. 특별한 패턴 없이 네. 오후장에는 거래대금 쭉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가 3%대 상승 20만 원 네, 넘겼습니다. 네이버가 20만 원을 넘긴 저기 최근에 한번 있죠. 조정 다시 받고 다시 반등해서 20만 원 위로 그런 상황이고요. 시젠, 클로버, 낙가, 두산 로보틱스까지 해서 요 3분 100억 이상 검색된 종목들만 봐도 대체로 어떤 종목들이 어떤 분야의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거래대금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자, 여기까지 해서 1부 끝. 네. 자, 이제 전일 대비 등락률 한번 살펴볼게요. 상승률 윈 플러스. 네. 자, 요거는 요거를 보는 게 낫겠다. 자, 양자 윈 플러스. 네, 시총이 낮아요. 아톤 양자, 한국 첨단 소재 양자, 그 다음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500억입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양자네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시총이 우리나라 종목들은 다 높지가 않습니다. JI 테크, 이거는 반도체 관련 1,000억 좀 넘겼는데 일봉을 보시면 일봉상의 거래대금이 별로 없고 네,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나요? 네, 상한가를 갔지만 거래대금이 넉넉지 않다. 는 점 참고하시고요. IA 200, 요거는 동전주죠.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P 시스템즈. 네. 이것도 SP 시스템즈는 삼성전자. 이것도 근데 SP 시스템이 삼성인가? 이건 현대차 로봇 관련인데. 네, 그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건 근데 시총이 1,000억 미만. D&D 파마텍. 네, 이건 시총 6천억짜리인데요. 시총의 네모 한번 쳐놔볼까? 시총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D&D 파마텍이 특별한 네,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네, D&D 파마 없고요. 그 다음에 윈팩 800억짜리 네, 반도체 그 다음에 DS 단석은 없고요. 요거는 네, 요건 예전에 네, 10월 달에 바이오 항공유 그다음에 온코크로스 800억 여기 없고요. 알체라가 있네요. 자회사 비대면 고객 확인 솔루션 근데 이거는 네, 버리시기 바랍니다. 환기 종목이네요. 다날 X 최고 경영자가 X 최고 경영자가 누군가요? X는 일론 머스크 거 아닌가? 그래서 전자화폐 테마. 그 다음에 경남스틸은 네 그거고요. 정치 테마주. 네, PKS 홀딩스 요것도 반도체. 요렇게 PKS 홀딩스 거래대금은 별로죠. 근데 올라간 모습은 SK하이닉스랑 거의 똑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AD 테크놀로지는 뭐 조금 우당탕탕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얘도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나머지들은 이렇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화학이 신재생이 중국 내 감염병 확산 필라델피아 반도체 태양광 반도체 필라델피아 전기차 코스모 그룹 종목 2개 화학과 신소재가 네,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 여기 정리된 종목 안에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요거 현대차 그룹 전기차 5종이 미국 IRA 혜택 대상 포함 및 중국 배터리 관련 기술 수출 규제 강화 계획 등의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상승 속 급등이다. 이게 뭐
수혜를 본다 뭐 이런 말인가요? 네. 2차 전지들 이제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DNF, 에이펙트, 네오셈들은 전부 다 반도체 관련해서 움직였던 것 같고 에코프로 아까 마찬가지로 2차 전지 CS 베어링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있었고 네. 뉴스들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률은 바이온 근데 이게는 동전주니까요.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하락을 얼마만큼 하든 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면 될 것 같고요. 또 총 낮은 종목들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S&T 에너지는 좀 크게 조정을 받네요. 10%. 빅텐츠 이것도 600억짜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3현 또 갭 하락해서 쭉 빠지네요. 얘는 왜 빠졌을까? 네, 이건 투경 종목이네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레이저 대공 무기 관련한 건데 좀 빠졌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업종 종합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네, 미국 반도체가 좋았나요? 덕분에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고 제가 이렇게 그어놨던 이 라인 하필 또 이게 맞고 또 떨어졌어요. 잘 가다가 맞고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잘 보시면 뭐 이렇게 슬금슬금 조정 크기 없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조정을 받고 또 슬금슬금 올라가서 그럼 또 조정 한번 이렇게 받고 또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은데 이게 갑자기 훅 빠진 자리가 하나 보여요. 1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다이빙 한 흔적이 뭐죠? 오후 1시 30분 이게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 혹은 뭐 등등 불확실한 요소,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불안 요소는 네, 지금 탄핵 관련이죠. 체포 영장 받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네, 들여보내주질 않아서 네, 그냥 우리 왔습니다. 더 이상 오늘 체포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물러난 그 타이밍에 네, 이렇게 빠진 걸 보면 네, 이 빠진 이 던진 게 뭐 누가 던졌다는 걸 말할 수는 없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불안 요소가 좀 존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앉아서 안 그랬으면 요거 네.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죠. 다음 주에 또 얘는 네. 요 60일 이동평균선 선이고요. 코스닥은 네. 살짝 위로 이렇게 좀 올라가서 일단 멈추었는데요. 코스닥도 분봉 보면 네. 이렇게 떨어졌다가 근데 얘는 다시 잡아줬어요. 다행. 코스피는 요거 그죠.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 주면 땡큐인데 코스닥은 던졌다가 다시 잡아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잡아주면 좋은데 내일 뭐 코스피 좀 잡아주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이제는 이제 해도 바뀌었으니까 좀 올라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투자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가득해요. 남과 북이 대치 중인 상태.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잖아요. 우리가 정전도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나라였던 거가 맞고요. 그래도 그나마 과거 정부에서 그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그런 평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색하고 끌고 갔기 때문에 공장도 짓고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해서 했었지만은 지금은 남북 관계가 문제가 아니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네, 외국 기업들 입장으로서는 대안을 찾고 있을 겁니다. 한국 시장을 혹은 한국 고객을 혹은 그러니까 외국 기업 입장에서 SCM 공급망 샷을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장을 대체할 만한 곳이 발견이 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라도 1, 2년짜리 단기적으로라도 대체할 만한 곳을 찾게 되면 네. 굳이 여기에 또 언제 다시 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고 어떻게 뭐 이 계엄 중에 예전에 그 박정희 때 계엄인가요? 전두환 때 계엄인가? 저도 정확하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계엄 포고문 안에는 모든 금융 서비스들도 일단은 스탑하는 걸로 네, 된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한 불안 요소에 직면해 있다. 아직까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동안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 또한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기네 회사가 좀 불안하다고.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친구들 중에 보면 이야기를 한 번씩 나눠보면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전화 잘 안 받는다고 애들이 양놈들이.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매듭 끊어야 할 건 빨리 좀 끊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만 놓고 보면 네. 좀 네. 잡아갈 놈들 좀 잡아가고 네.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또 언제 또 다시 여기 나는 지금 여기 올라가 주기를 지금 제가 여기 선을 건나 하여튼 올라가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가고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가고 이런 그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단타면 저는 이제 주변에 잡소리입니다. 잡소리 제 개인적인 잡소리고요. 제 후배들이나 뭐 지인들이 지금 뭐 솔직히 주식 투자 붐이 일고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면 주변에 뭐 후배들이나 한국 시장에서는 저는 네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주식 투자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진짜 오래 가지고 가려면은 이렇게 차트만 놓고 보면 가능은 한데 근데 이건 지수 차트잖아요. 그래서 한국 지수를 오래 가지고 가려면 몰라도 개별 종목은 오래 갖고 가다가 없어지면 그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죠? 없어질 가능성 다분히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래서 지수를 오래 가지고 가려면 몰라도 개별 기업에 대한 스윙 투자나 중장기는 한국 기업은 저는 뭐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타 하나만 치면 쳤지. 그러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가져가려면 그러면 지수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 기업에 하고 싶으면 미국 기업에 저는 미국 기업 그냥 사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분할로 사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아이온 Q랑 그다음에 테슬라는 작년 여름 이후에 계속 제가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최근 엔비디아를 이제 사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뭐 그렇게 세 개 아이온 Q, 엔비디아, 테슬라 세 개 그냥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미국 주식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주식은 3분 100억 이상 전 딱 이거 단타 말고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들어오면 하고 이거 놓치면 못 하는 거고 네 그죠?
얼마나 깔끔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 하고 굳이 그 미친 듯이 뭐 예.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주식. 근데 예전처럼 뭐 그런 시장이 예전에 한참 이때처럼 미친 상승기 때처럼 네. 뭐 좀 하루 이틀 물려 있어도 바로 회복해 주던 시절 이때가 다시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때 뭐 주식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크게 돈 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봐야 돼. 네. 그때는 주식 초보 시절이니까 오긴 올 거라고 보는데요. 네. 여기를 넘기는 때가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락 구간이죠. 네, 하락 구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단타로 그냥 한국 주식 한다.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국내에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그 불안 요소를 빨리 없애는 게 관건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숙제 이렇게 1부는 100억 검색된 종목의 아톤과 SK하이닉스 위주로 살펴봤고요. 2부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 종목들과 그리고 특징주 급등 상한가 및 급등 종목들에 대해서 뉴스가 뭔지 대략적으로 한번 쑥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부로는 지수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는 분들도 본인의 생각대로 2025년은 한번 결정을 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 저도 그렇고요. 이제는 뭐 유튜브 영상 올린 지도 이제 2년 다 돼 가는데 이제는 남의 생각을 참고해서 판단하는 시기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2025년은 깡통을 차든 대박을 나든 뭘 하든 100% 온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그거 1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 때는 또 다른 작전을 한번 세워 보시죠. 2025년 첫 번째 숙제 영상. 아톤과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 숙제 종목이었고요. 숙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숙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못 받으신 복 있으시면 일단 그거부터 좀 먼저 좀 땡겨 받으시고 2025년 복은 아직 12달 남아 있으니 천천히 분할로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